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식약처 예시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4번은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전성분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용 한도 성분이 뭔지, 그 다음에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 원료,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죠. 보존제 같은 이러한 사용 한도 성분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기능성 화장품이라면은 이게 자외선 차단 성분인지 미백 기능성 성분인지 아니면은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지 그런 것들이 사용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성분 표시하는 원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이해하셔야 그 사이에 있는 사이값으로서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명과 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시된 대로 지켜줄 경우에는 심사 대신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것이 기능성 화장품의 어떤 제도적인 가장 큰 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분명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함량까지 전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해 놓은 성분들을 보시면 당나무 추출물,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 팔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2%로 고지를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부틴은 알부틴과 나이아신아마이드 가장 많이 실제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 함량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3%, 에칠 아스코빌 에텔 1에서 2%, 알파 비사블롤 0.5%, 유용성 감초 추출물 0.05%로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함량을 먼저 외우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함량을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존제 성분인데요. 보존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사용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원료 중에 속하는 걸로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0.1% 초과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1%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벤질알코올, 페녹시에탄올이고요. 벤조익 애시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소듐 벤조에이트 같은 이러한 염류 같은 경우에도 0.5%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요. 살리실릭 애시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존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0.5%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류, 포타슘 소르베이트 같은 게 속할 수 있겠죠. 이것은 0.6% 이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보존제 성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별표를 꼭 찾아서 보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보존제만 정리해 둔 거니까 이거는 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보실게요. 맞춤형 화장품으로 추천한 글라이콜릭 애시드 5.0% 첨가한 필링 에센스의 전성분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전성분을 해석을 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될 주의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2회차 문제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하면 그 중에 5문항 중에서 3개를 모두 골라야 되고 그 중에 하나만 틀리게 돼도 답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용들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다시 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문제 푸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문제 한번 보시고 이 문제, 예시 문제는 굉장히 쉬운 형태로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용 시 주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 제품에 대해서 뭐 샴푸라든가 뭐 모발용 샴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요. 개별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성분이 추가가 되어 있으면 그 첨가 성분에 대해서 주의사항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리고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중에서 공통사항,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화장품에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화장품을 찾아봐도 이 공통사항은 적혀져 있지 않은 화장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는 반드시 표시 기재해야 하는 공통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이렇게 첫 번째 공통사항이 있고요.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및 취급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사항은 사용시 주의사항이에요. 반드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들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개별 제품에 대한 거,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놨고요. 모발용 샴푸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별 그러한 개별 사항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찾아서 하셔야 돼요. 자,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데 아하는 성분이라기보다는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알파라는 거는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 OH기 작용기가 알파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애시드이기 때문에 COOH라는 그러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산의 개념이에요. 화학적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라고 써져 있지 않고요. 보통 성분명에 있어서는 뭐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든가 락틱 애시드 같은 이러한 개별 성분으로 전성분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고요. 글라이콜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말릭 애시드, 타타릭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같은 것들을 총칭하는 게 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글라이콜릭 애시드나 락틱 애시드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하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써야 되는데요. 0.5% 이하로 함유된 제품은 주의사항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그런데 씻어내는 제품이나 두발용 제품은 제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아하가 이렇게 고용량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화장품 사용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러한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일부의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왜냐하면 이러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반드시 이러한 테스트를 해볼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 이상, 10% 초가 함유된 제품 또는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인 경우에는 상당히 산이 높은 거예요. 산도가 높은 그러한 거기 때문에 피부에 이상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문구까지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고농도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명 의무와 아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성분별로 지금 나와 있는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 살펴본다면 이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집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가 됩니다. 이건 역시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리실릭 애시드가 피부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문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까지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은 품질 성적서를 줍니다. 그리고 전성분 표시를 다시 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해석을 해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냈는데요. 이것처럼 문제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험에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까지도 고려를 해주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품질 성적서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품질 성적서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분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의 그런 내용에 들어있는 그런 비의도적으로 오염물질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오염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험을 한 성적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전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성분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성분 중에서 기능성 화장품이 뭐고 보존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 함량까지도 다 이해를 해주실 수 있고 빨리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품질 성적서에는요. 일단 아데노신 104%, 그 다음에 에틸 아스코빌 에텔 9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데노신 보면 바로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다라는 게 바로 떠오르셔야 되고요. 에틸 아스코빌 에텔 미백 기능성 성분이라고 떠오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이러한 성분을 품질 성적서에서는 뭘 체크를 하냐? 함량을 체크를 합니다. 90%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에 통과가 됐으니까 104%다 95% 그러한 함량이 정확하게 들어있느냐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 성분 중에서 치오글리콜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에다가 90 이상, 90% 이상, 110% 이하로서 규정이 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납, 비소, 수은,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있어서 비의도적으로 이거는 원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잖아요. 하지만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포장이나 어떤 그러한 원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그런 물질로서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납은 몇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다. 비소는 몇 이하다라는 것까지들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납은 2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 자, 비소는 10, 수는 1, 포름알데하이드 2000입니다. 요거 전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표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자, 그거에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것들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성분에서 전성분에서 페녹시 에탄올이 보존제로 사용되는구나. 이거 앞에서도 나와 있었죠. 1.0% 이하로 사용해야 되는 사용 한도가 있는 성분 중에 보존제 성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안전관리 기준에서 검체 채취 및 보관과 폐기 처리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역시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두 골라라. 모두 옳은 것을 짝지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수 화장품 제조 및 안전관리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러한 CGMP 조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먼저 원문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해설서까지도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원문만 먼저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체 채취 및 보관과 폐기 처리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험용 검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용 검체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자, 채취하고 나서 중요합니다.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검체가 채취되었냐라는 것들을 표시해놔야 나중에 여기에서 검체가 채취되었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용 검체의 용기에는 명칭 또는 확인 코드, 자, 제조 번호, 검체 채취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용 검체하고
자, 폐기 처리 등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회수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회수하거나 반품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가 원칙이겠죠.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만 재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화장품이 몇 톤씩 만약에 폐기해야 된다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재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재작업은 품질 보증 책임자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작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재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품질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작업은 변질, 변폐, 병원 미생물에 오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 만족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또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1번, 2번 조건들을 둘 다 만족하고 품질 보증 책임자에 의해서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재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화장품 법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그것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전반적인 걸 다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관련된 종합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맞춤형 화장품 이외에 일반 화장품 판매가 가능한가? 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거를 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반 화장품 판매도 가능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문항이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용기 포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안전용기 포장. 자,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에 힘든 그러한 포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안전용기 포장에 대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더불어서 안전용기 포장에 대해서 이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 영업자가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용기 포장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화장품법에서 따로 한 파트로 나와 있으니까 그 파트를 정리를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등장을 합니다. 보기에. 맞춤형 화장품이 혼합 소분한다 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보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정해져 있죠. 뭐뭐뭐 세 가지를 제외하고 자, 첫 번째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 보존제나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 원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능성 화장품 원료,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 정해져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가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그거를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요 문제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주관식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요. 주관식에 관련된 것들은 화장품 법에서 나오는 어떤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식약처에서 예시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